우리가 매일 타는 저 지하철, 또 KTX, 이런 거대한 철도 프로젝트 있잖아요.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자, 건설합시다 하고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평가 방식이 어떻게 확 바뀌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걸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들어간 돈보다 벌은 돈이 많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예전 방식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수십 년 동안 정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 편익 분석, 우리가 흔히 BC 분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BC 분석이라는 게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사업을 해서 얻게 될 이익, 즉 베네핏을 들어가는 총 비용, 코스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1을 넘어야 이건 남는 장사다, 사업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쾌하죠? 네, 맞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복잡한 걸 다 떠나서 숫자 하나로 된다 안 된다를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숫자 하나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모든 가치,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통적인 BC 모델이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허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BC 분석의 가장 큰 맹점은요, 딱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1.0, 넘었어? 안 넘었어? 여기에만 모든 게 집중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초기 건설비, 여기에만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갈 어마어마한 유지 보수 비용이나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은 슬그머니 계산에서 빠져버리기 일쑤였죠. 그 결과가 뭘까요? 안전, 지역 발전 같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그냥 뒷전이 되고 오로지 단기적인 예산 아끼기에만 급급한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쉬웠다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60에서 70%.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철도를 한번 짓고 나서 평생 들어가는 총 비용 중에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막대한 돈을 기존의 BC 모델은 그냥 없는 셈 쳤다는 거죠.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BC라는 이 좁은 계산기만 두드리다 보니까 환경보호라던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 또 소외된 지역의 발전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건 돈으로 딱 환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런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애 주기 비용, 영어로는 LCC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평가 방식입니다. LCC는요, 당장의 싼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철도의 평생을 내다보는 거예요. 철도가 태어나서 계획되고 한창 운영되다가 나이 들어 개선도 하고 마침내 생을 마감하는 폐기 순간까지 이 전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따져보자는 겁니다.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방식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철도의 생애 주기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눠요. 맨 처음에 설계하고 짓는 획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수십 년 동안 계속 사람 쓰고 전기 쓰고 고치는 운용 단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낡은 부품을 새 걸로 바꾸는 개선 단계, 마지막으로 수명이 다했을 때 이걸 철거하고 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폐기 단계까지. LCC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두 방식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BC는 시작만 말하지만 LCC는 끝까지 책임지는 평가다. 어떠세요? BC가 그냥 일단 시작하자에 가깝다면 LCC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책임질게 하는 약속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비용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돈만 따져선 안 되겠죠. 그래서 LCC는 보통 람스라고 불리는 짝꿍이랑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돈으로 계산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철도의 성능이나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같은 핵심 가치들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니까요. 램스. 이게 뭐냐면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신뢰성은 이 열차 맨날 고장나가 아니라 정시에 딱딱 오네 하는 믿음이에요. 가용성은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는 거, 즉 운행 중단이 거의 없는 걸 말하고요. 유지보수성은 혹시 고장나도 순식간에 고쳐서 불편을 확 줄이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안전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걸 의미하죠. 어때요? 그냥 싸게 지는 철도가 아니라 고장 안 나고 멈추지 않고 빨리 고치고 무엇보다 안전한 철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철도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치 기반의 평가 방식을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 인프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당장 싼 게 최고라는 단기적인 효율성에서 오래오래 잘 쓰는 게 최고라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으로 또 단순한 돈 계산에서 안전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총체적인 가치 창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BC라는 숫자 하나만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LCC, RMS, 심지어 ESG 같은 여러 잣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평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평가가 가능해진 배경에는요,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 덕분인데요. 현실의 철도랑 똑같은 쌍둥이를 가상세계에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덕분에 비용이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스마트해졌죠. 결국 이겁니다. 철도의 진짜 경제성은요, 단순히 장부 속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 우리가 숨쉬는 환경, 그리고 매일 그 철도를 이용하는 바로 우리 자신, 이 모든 것이 사실 진짜 비용이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진짜 가치인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